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또 자동차 제조사가 탄생한 배경, 역사, 또 오늘날의 이 브랜드가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보통 그 BMW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의 약자일까? 대부분 아시는 분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BMW는 바이에른스 모토렌 베르케라는 말의 머리 글자입니다. 바이에른주의 자동차 회사라는 뭐 간단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 BMW 이 세 브랜드를 3대 럭셔리 브랜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산차 가운데서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스포츠 세단 하면은 뭐 BMW가 대표적인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BMW가 내년 7월 25일이 10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130년이 됐다고 하고, 아우디 역시 뭐 녹록치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BMW는 새 제조사에 비해서 자동차를 만든 역사가 길지 않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BMW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터넷에는 BMW의 창시자인 칼 프레디 라프가 BFW라는 항공기 회사를 만들고 그 BFW를 요세프 포프 막스 프리츠가 인수를 해서 1917년 7월 25일에 BMW로 회사명을 바꿔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정확한 역사는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네, BMW 탄생과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세 회사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칼 프리드리 라프와 줄리어스 아우스피처가 1913년 10월 28일에 설립한 라프 모토렌 베르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BMW의 근간이 된 회사고요. 두 번째 회사가 오토 플루크조이그 베르케, 현 모토라드의 전신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가 파르주 아이크 파블리크 아이제나흐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바로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BMW 모토라드의 바이크가 보이시죠? 네. BMW가 자동차 외에 바이크도 생산하는 업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먼저 그 모토라드의 전신이 됐던 오토 플루크조이그 베르케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요. 오토 플루크조이그 베르케는 원래 항공기 동체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엔진은 제조하지 않았고 항공기 동체를 조립하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1916년에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인 만에 인수가 되면서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 3,000대 항공기를 제작하는 큰 회사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종전 이후에는 뭐 항공기 수요가 이제 없어졌고 수많은 어떤 항공기 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했 그 당시에는 항공기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목재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맞춤형 가구 회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파르주 아이크 파블리크 아이제나흐. 좀 길죠, 이름이. 여기서 파르주는 독일어로 자동차를 얘기하고 파블리크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제나흐에 있는 자동차 공장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에서 이렇게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장명법을 보면 뭐 지형 또 뭐 공장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자, 이 파르주 아이크 파블리크 아이제나흐라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였는데 초창기에는 드코빌의 그 라이센싱 모델을 생산을 하다가 1904년에 경영진이 바뀌면서 딕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뭐 딕시는 I said 뭐 영어로 말하면 나는 말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딕시라는 회사에서 1907년에 U35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그 모델이 65마력
출력을 갖추고 있었고 최고 속도는 80km에 이르는 시속 80km에 이르는 아주 고성능 모델이었습니다. 당시에 65마력의 시속 80km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400km 이상을 내는 엄청난 고성능 그 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임러의 마이바흐에서 만들어졌던 당시에 심플렉스 60PS, 심플렉스 75PS 뭐 이런 모델과 경쟁을 할 만한 모델을 딕시에서 생산을 해냈습니다. 자, 이 딕시라는 회사가 나중에 BMW로 인수가 되면서 BMW의 자동차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BMW의 모체가 됐던 회사인 라프 모터렌베르케는 칼 프리드리 라프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1913년에 설립이 돼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고 군수 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군수 물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라프는 항공기 기술자였어요. 라프와 또 나중에 그 BMW 1917년에 새로운 경영진으로 합류하게 되는 막스 프리츠도 역시 다임러의 항공기 기술자였습니다. 라프는 그 타입3라는 엔진을, 라프3라는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라프3라는 엔진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리고 진동도 심해서 군부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업성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때 요세프 포프라는 사람이 다임러에서 막스 프리츠라는 기술자를 영입을 해서 타입3라는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이 타입3가 대박을 치게 됩니다. 군부의 신임을 얻게 되고 또 그 타입3A라는 스로틀 밸브를 장착한 개선 모델이 러시아 군부로부터 600대 수주를 얻으면서부터 경영진 이사진이 이제 경영진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게 됩니다. 1917년 7월 25일에 칼 라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요세프 포프 막스 프리츠를 새로운 경영진으로 선출을 한 다음 회사명을 바이르스 모터렌베르케로 변경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BMW의 출발이죠. 내년 7월 25일이 그래서 BMW 100주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동차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냐면 파룬츠 아이크 파빌리크 아이젠하우라는 회사는 1896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12월 3일에 설립이 됐는데 이 회사가 라이센싱 모델을 만들다가 결국 1928년도에 BMW에 인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BMW가 1928년부터 딕시라는 이름으로 315PS DA1이라는 모델을 최초로 만들면서 자동차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최초의 모델은 영국 오스틴사의 오스틴 7이라는 모델을 라이센싱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DA1, 2, 3, 4까지 나오고 DA2부터는 이제 BMW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15PS라는 것은 이제 15마력을 얘기하죠. 당시에 15마력이라도 대중차로서는 굉장히 좋은 출력이었습니다. 네, BMW가 세 회사의 어떤 그 결합으로 탄생하던 배경이 1차 세계대전 발발과 종전과 겹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역동적인 사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바이르스 플루크조이그베르케 항공기 동체를 제작하던 그 회사는 결국 이제 사업을 전환을 합니다만 1922년에 경영 악화와 전쟁 배상금 문제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투자가인 가스트로니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BMW, 바이르스 모터렌베르케 역시 경영 악화로 가스트로니에게 인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28년에 딕시, 파르주 아이크 파빌리크 아이젠하우가 이제 딕시가 됐고 그 딕시를 1928년에 인수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세 회사가 합쳐지면서 오늘날의 BMW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 최초의 모델은 딕시 315PS DA1, 2, 3, 4 이 모델로 이제 자동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마침 독일 군부가 또 들어서면서 BMW는 군수 사업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BMW의 주력 사업이었던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1930년대에서 40년대를 넘어가면서는 자동차든 바이크든 이렇다 할 제품들을 뭐 내놓지를 못하게 됩니다. 모토라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언급을 드리면 최초의 그 바이크는 1928년에
출시됐던 R32라는 모델입니다. 수평 대항 방식의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BMW 바이크의 특징은 이쪽을 잠깐 좀 비춰봐 주실래요? 네. 자, 체인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으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플랫 모터 두 개를 십자 방식으로 놓은 독특한 형태인데 이거 카르단 샤프트라 그래요. 이 방식이 BMW가 처음에 바이크를 제작하던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수평 대항 방식의 이 엔진 역시 초창기부터 유지되었던 방식입니다. 물론 저렇게 S1000R처럼 좀 가벼운 무게에서 좋은 동력을 내야 되는 모델들은 간편한 체인 방식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BMW의 주요 핵심 모델들은 아직도 이 카르단 드라이브 샤프트, 그 다음에 수평 대항 엔진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37년에는 그 유명한 R35라는 바이크가 나오죠. 왜 독일 영화, 전쟁 영화에 보시면은 옆에 보조석 달고 독일군이 막 타고서 질주하는 전쟁을 누비던 그 바이크를 바로 1937년에 만들어냅니다. 명품 중에 명품 바이크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자동차가 몇 대 생산이 안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때 생산됐던 자동차들이 굉장히 이제 의미는 큽니다. 전쟁 준비로 인해서 군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주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모델이 1933년에 등장했던 BMW 303입니다. 이 모델부터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 그리고 로고가 어딨나요? 네, 이 로고와 키드니 그릴이 모든 모델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1936년에 328이라는 모델이 등장을 하는데 그 328이라는 모델이 BMW의 정체성을 확립한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강철 튜브 프레임을 사용을 했고 항공기 동체 기술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한 아주 지금 봐도 아름다운 그 쿠페였어요. 이 328이 레이싱 모델로도 이제 생산이 됐는데 밀레밀리아 1000마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런 악명 높은 경주 그리고 르망 24시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BMW의 자동차 제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죠. 최고 시속이 220km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성능의 머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BMW는 군수 사업에 몰두를 하게 되고 종전 이후에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연합국에 의해서 3년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생산시설이 금지가 되게 되죠. 그리고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물어야 됐기 때문에 거의 1948년에는 도산위기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도산위기에 몰린 BMW를 구해낸 사람이 역시 은행가였던 한스 칼폰 망골트. 이름도 좀 돈이 많아 보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1948년에 또 BMW가 인수가 됩니다. 1950년대로 넘어가면서 BMW가 또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BMW 501이라는 모델을 냈고요. 1956년에는 507이라는 모델을 냈어요. 이 507이라는 모델이 BMW에서는 또 기념비적인 모델이긴 했습니다만 높은 가격대에 비해서 그 당시에 BMW가 자동차 시장에서 그다지 네임밸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패를 거뒀습니다. 벤츠 300SL을 겨냥해서 만든 모델이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자태나 성능에 비해서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그 모델이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된 게 1997년에 등장했던 Z8입니다. 007에서도 나온 그 아름다운 컨버터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BMW가 이제는 좀 럭셔리 차나 고급 컨버터블 이런 걸로는 승부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 눈을 돌린 부분이 1955년부터 저쪽에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저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이소 이세타라는 소형차입니다. 바이크 엔진을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250cc 엔진을 썼다가 독일 법규가 바뀌면서 300cc 엔진을 얹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600cc 엔진으로 좀 더 차체도 커지고 힘도 세졌습니다. 이 모델은 가장 초창기 모델이네요. 250. 이소 이세타 250입니다. 12마력의 바이크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1955년서부터 62년까지 BMW가 생산을 합니다. 생산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35,00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소형차를 통해서 BMW가 다시 활로를 찾는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모델로 상당히 BMW에게는 의미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BMW가 이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형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에 이제 뉴 클래스라는 모델을 선보이게 됩니다. 자, 그 즈음에서 이제 BMW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소형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바이크 사업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을 때 회사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실 칼 프리드레 아프나 요새 막스 프리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임러 출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초창기 멤버들이. 그래서 다임러 벤츠는 BMW를 인수하기 위해서 1940년대, 50년대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BMW가 경영 악화가 심해지자 이사진도 다임러 벤츠에 인수되는 것을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때 엔지니어를 비롯해 소액주주들은 BMW가 벤츠에 인수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다임러의 인수 책임자였던 헤르베르트 칸트라는 사람이 인수를 위해서 BMW와 접촉을 하다가 BMW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기술력,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열정, 이런 것들에 감명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임러 지식과 자기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BMW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베르트 칸트가 1960년도에 BMW의 새로운 대주주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BMW는 새로운 주주와 함께 성장을 시작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BMW는 1960년을 기점으로 BMW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1961년도에 이제 BMW는 뉴 클래스를 시작으로 소형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500 시리즈가 처음에 나왔고요. 1500 시리즈가 성공을 거두면서 1600 시리즈가 또 연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1600 시리즈부터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들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1600이 BMW의 어떤 근간이 되고, 또 BMW를 대표하는 스포츠 세단인 3 시리즈의 원형이 된 모델입니다. 1800, 2000을 거쳐서 이제 BMW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1972년이 도래를 합니다. 1972년에는 35명으로 구성된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BMW M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터스포츠에 본격적으로 BMW가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1972년도에 드디어 5 시리즈가 데뷔를 합니다. 자, 3 시리즈는 1975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1976년도에 6 시리즈가 데뷔를 하고 77년도에 7 시리즈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의 역사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BMW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시대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세 회사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BMW로 발전을 했고, 현재는 스포츠 세단을 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자 프리미엄 밸류가 높은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또 한동안 생산하지 않았던 바이크 사업도 다시 재개를 해서 현재 모토라드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가 탄생했던 배경과 또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BMW를 대표하는 모터스포츠의 상징인 M의 탄생 이야기와 또 발전 과정, 그리고 1990년 이후에 BMW가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 거쳐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BMW 역사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토기어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